정말이지 1년이 하루처럼 흘러간다. 내 인생은 40대 중반 전과 후로 나뉘는 듯하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내 인생을 보자면 그렇다. 2018년 40대 중반에 들어서자 마치 아이가 없으면 여자의 일생이 끝날 듯 조급함이 밀려왔고 난 작정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때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과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모를 만큼 무지했다. 몰래 낳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보다 새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행복에 빠져 있을 때 아빠는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 가족한테 알릴 기회는 점점 멀어져 가는 듯 했지만 아이가 50일이 되기 전 아이를 안고 집에 들어가 폭탄 선언을 했다. 그렇게라도 아빠 옆에 있고 싶었고 난 아빠의 눈물을 애써 외면하며 아이를 업고 아빠의 소변통을 갈며 살아갔다. 그때는 몸무게가 40kg까지 빠져 연극인들 사이에서는 내가 할머니가 되었다고들 했단다. 여배우가 들을 소리가 아닌데. 하지만 다행히도 하루하루가 잠잘 틈도 없이 흘러가 생각이란 것조차 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아이와 아빠를 돌봐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도 벌어야 했다. 2019년 아이의 둘도 돌아오기 전에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다. 유난히도 금술이 좋으셨던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에 허탈해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자주 말씀하곤 하셨다. 그리고는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엄마 역시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 이제 이 집에는 항암으로 지치신 엄마와 미혼모인 나, 그리고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을 다녀온 55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증상이 없어 공항을 그대로 통과했고 병원에 2차례 갔지만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세 번째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받기 전까지 경기 일산과 서울 강남 일대를 다니며 74명과 접촉했습니다. 증책이 있는데도 호텔과 성형외과, 한강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 11곳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전세기를 우한으로 보내서 우리 교민 500여 명을 데려올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30일 연극인에게 1월은 지난해를 마감하고 올해를 계획하며 나름 바쁜 하루를 보내는 날이다. 작년 제작한 연극이 좋은 성과를 남기며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해보려 한다. 별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강의짜리 하나도 얻었다. 환자와 아이를 돌보려면 단돈 10,000원을 벌어도 일해야 한다. 뉴스에서는 우한폐렴에 대한 공포로 코로나 관련 보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메르스 때처럼 지나가리라. 신종 바이러스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야 할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저 면역력을 키우고 피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마스크를 쓰라고는 하나 아직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다. 마스크 구하기 쉽지 않죠. 다 팔려서 없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몇 개라도 있어서 사려고 하면 값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하죠. 심지어는 마스크를 두고 사기 행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마스크 대란 그 현장을 2020년 5월 20일 마스크가 귀해졌다. 살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어렵고 비싸게 구한 마스크를 매일 바꿀 수도 없고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단 나으려나. 차마 버릴 수 없는 마스크는 입안에 보풀이 가득해서 숨쉬기 곤란할 때까지 쓰거나 재수없게 떡볶이를 먹다 흘린 국물로 버려야 하는 경우가 되어서야 버렸다. 그만큼 마스크는 귀했다. 서울에 사는 내 동생은 2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 2개를 구입했다고 한다. 또 외국에 사는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사서 보내주기도 한다며 거금을 쓰기도 했다. 매일 뉴스는 하나의 기사를 반복하는 듯 했고 생후 45일이 된 아기가 코로나 확진이 된다든지 대구 확진자들이 숨진다든지 하는 공포의 기사들이 흘러나왔다. 노모와 어린아이를 둔 나는 더욱 공포스럽다. 아직까지 연극 배우가 마스크를 쓰고 공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내 일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행여나 코로나에 감염되면 이건 뭐 답이 안 나온다. 다음 달 공연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 2020년 6월 20일 연극을 하며 처음으로 비대면 공연을 했다. 연극을 처음 배우면서 연극의 3대 요소 중 하나가 관객이었고 그 관객은 직접 만나며 함께 현장에서 호흡하는 것이 연극의 특징이자 매력이라 믿었던 난 많은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떻게든 공연을 했다는 것이다. 처음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 초대를 받았을 때의 설레임, 이미 했던 공연을 수없이 고쳐가며 연습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취소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일 것이다. 네이버 생중계로 진행되었기에 우리는 영상에 적합한 연기와 움직임을 고민했고 감사하게도 1만 6천 명 이상이 실시간 관람했다. 관객평도 좋았다. 관객과 직접 만났다면 더 많은 것이 전달되었을 거란 아쉬움도 있지만 어쩌면 비대면 공연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연극인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비대면 공연을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하며 수없이 싸웠다. 난 그저 연극이 살아남기를 바랄 뿐이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8일 만에 또 6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이 62명 더 나온 겁니다. 수도권 교회와 지역 소모임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신도가 9천 명 정도 있는 수원의 한 대형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곧 다가올 본격적인 여름도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더워서 마스크 쓰는 게 더 힘들어질 테고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벌써부터 몇몇 피서지에선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렇게 거리 두기가 다시 느슨해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에 따라 일상생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유행 1단계에 속한다는데 양원보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다소 혼란스러웠던 방역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모두 3단계로 나누기로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오가는 1단계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2단계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마지막 3단계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나눈 겁니다. 2020년 7월 5일 오늘 3단계 거리두기 지침을 보았다. 단계별로 집합이나 모임의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이런 정부 지침이 없어도 교회나 병원, 학교 등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곳은 이미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여기저기 피해의 흔적들이 남고 눈물이 고이는 곳들은 늘어나고 있다. 처음 코로나19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기와 같을 것이라 생각했고 날이 따뜻해지면 감기 환자처럼 줄어들지 않을까 했었다. 아니네. 무지의 세계에 덩그러니 남겨진 미생물처럼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진다. 내 아이의 보호자로서도 무능력하게 느껴진다. 한참 뛰어놀고 부대끼며 사랑받아야 할 내 아들을 볼 때마다 사람을 피하고 격리하고 벽을 두며 살게 하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이 찢어진다. 2020년 10월 31일 어렵게 공연 한 편을 끝냈다. 언젠가부턴가 난 내 생일날 늘 공연을 한다. 아마도 이때가 연극 분야에서는 성수기인가 보다. 가을이란 계절이 한켠으로 쓸쓸하기도 해서 무언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연극 한 편 보며 여유를 부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다. 뭐 코로나로 관객들의 발길은 싸늘하게 끊겼지만 거리두기를 생각하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우리 단체는 11월 국립극단 다시 연극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부푼 희망을 갖고 있다. 극장의 힘인지 역시 서울인지 제법 매진이 되고 있다. 사실 소극장에서 거리두기 시행하면 몇 좌석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뿐이다. 어찌 보면 관객도 목숨 걸고 보는 공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이상을 여러 명이 함께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다. 그 감사한 마음을 무대에 한껏 담아 관객과 함께하고 싶다. 각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사회를 갈망하는지 느낀다.
작년부터 극단의 효자 상품이 된 이 18 어른이라는 작품은 보육원 출신이자 극단원 출신인 친구가 보육원에서의 경험담을 연극으로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지에서 나왔다. 그 원작을 난 보육원 퇴소 후의 삶의 이야기로 각색했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보잘것없는 작품이지만 관객들은 이 작품을 날카로운 잣대로 보지 않았다. 오직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픈 마음으로 뭉치게 했다. 아, 착한 마음으로 착한 연극을 만드니 그 마음이 전해지는구나 싶었고 그럴싸한 예술작품을 내기 위해 노력했던 난 어쩌면 창작의 시작점을 다시 잡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술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겠구나 싶었고 코로나로 지친 이들에게 내 시선은 더욱 멈추게 되는 요즘 같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고 조용한 거리이기에 올해는 특히 3살 된 우리 아들을 위해 요란하게도 집안을 꾸몄다. 어린 시절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리마다 캐롤송이 나오고 구세군의 종소리도 들렸건만 오늘이 정말 크리스마스인지 의심케 하는 날이다. 그래도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엄마와 난 늘 우리 아들에게 감사한다. 엄마와 딸이 썰렁하게 있을 이 집에 아이의 온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침대에 누워 아이를 업고 있는 나를 보며 무엇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해하는 아빠를 마주할 때 했던 말이 있다. 아빠, 참 신기해. 내가 40대 중반이고 적어도 우리 아들이 20살 때까지 뒷받침하려면 난 60 넘을 때까지 그 짐을 짊어져야 하잖아? 그런데 두렵지가 않다. 짐이 아니야. 아이를 보면 막 용기가 생겨.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참 신기하지? 그런 게 자식이야. 솔직히 난 아빠에게 걱정 말라고 나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고 아빠는 걱정하지 않으셨다. 그만큼 가족이란 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족을 뒤로하고 코로나19로 우울증은 계속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했다. 23년간 맥주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원룸 보증금을 빼 직원들의 마지막 월급을 챙겨준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사도 출근 못하고 잘렸어요. 겨우 들어간 회사인데. 2021년 2월 23일 난 절대 코로나가 걸려서는 안 된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염되는 순간 격리부터 시작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항암 중인 우리 엄마 그리고 어린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 함께 연극하는 동료들도 나와 함께 일이 정지된다. 연극이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공연 중이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행위자도 관객도 모두 손해를 본다. 나로 인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수가 참으로 많다. 생각하기도 끔찍하다. 오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염과 입관 등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개죽음이다.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니 숨도 함부로 쉴 수가 없다. 지나가다 누군가 기침을 하면 나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괴물을 보듯 놀라 움츠러든다. 그러고 보니 무서운 거 맞네. 난 절대로 코로나에 걸릴 수 없다. 넘쳐나는 환자들로 밥 먹을 틈도 없이 바삐 움직이는 의료계 종사업자들을 위해서도 걸리면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의료진 수는 계속 부족하지, 코로나 환자는 끝도 없이 늘어나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음압병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몇 달 내에 집도 못 들어가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가족들한테 옮길까봐. 코로나가 제일 무서운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입장까지도 완전히 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 늘수록 그런 배려의 마음조차도 비례해서 없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하다. 그게. 그래서 예전에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문제도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 든 거는 요즘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에서 좀비 드라마가 뜨고 있는데 어쩜 이 코로나가 좀비보다 더 무서운 걸 수도 있겠다. 서로 물고 뜯고 자기 것만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코로나도 안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닐까? 이 생각이 어제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없어진 것 같아서 슬픈 현상? 그거 말고는 2021년 9월 25일 미루고 미루던 백신을 맞았다. 아니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게 내 팔인가 싶다. 술 마신 다음 날처럼 무기력하기도 하다. 그래도 뭔 대단한 자격증이라도 받은 듯 백신 완료 증명서를 받으니 뿌듯하기도 하다. 엄마는 항암 중이시기도 하고 체력이 바닥이어서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백신을 맞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제 주변도 하나둘씩 백신 완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며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래도 간절한 것은 마스크는 확 벗어버리고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고 싶다. 옆 사람이 병균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란 느낌도 받고 싶다. 2021년 10월 15일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극단들이 많아졌다. 행사도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되었다. 공연 중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로 공연을 멈추는 사태도 벌어졌다. 확진자는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는다.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확진자의 보호도 필요한 듯하다. 언젠가 청소년 연극제 참가자 중 확진자가 나왔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한 연극을 공연 하루 전에 취소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전해졌다. 또 우리가 아픈 것도 서러울 텐데 친구들 많은 어떻게 것들이 보려나.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다. 우리가 그 일상에 그 친구를 슬프지만 만난다든가 또다시 가족을 집콕해야지 만난다든가 또 직장에 다짐해본다. 가서 직원들하고 간단하게 술을 한잔 한다든가 그런 모든 일상이 뺏겼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맞는 거지. 야,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9시밖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 어려운 거는 없는데 시간이 이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 만나는 거에서 좀 이제 힘들긴 하지. 어렵지. 그거를 이제 굳이 뽑자면은 이제 대면 영업이 안 되니까. 식당에서 9시까지밖에 드실 수가 없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1차 하고서 2차에서 한 잔 더 하고 싶어서 친구들과 만났음에 좀 헤어지면 아쉬워서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하는데 역시 편의점에 오니까 여기도 9시까지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아쉬워갖고 뭐라고 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죠.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전날 가서 일을 마무리 못하고 다음날 다시 약속을 하고 거래처에 갔을 때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다 집단 감염이 돼서 문을 닫았던 거 진짜 황당하고 또 힘없고 또 거기에 쏟았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참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의 휴식이나 여유가 필요했을 때 집안에서만 버텨야 된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고 뭐 그런 것은 전 국민이 같이 하는 거라 참고 넘어갔지만 그 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나 같은 자영업자는 뭐 나가 죽으라는 거지 뭐. 아니, 사람 제한해, 시간 제한해. 이건 뭐 나가 죽으라는 거지 뭐요. 코로나가 9시 이후에는 뭐 저 퇴근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퇴근해요. 에이, 속 터져. 또 뒷골 땡기네. 코로나 함께 이겨냅시다. 화이팅!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코로나를 없앤 그날까지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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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